위드팟 김광진, 정주식의 시사정비서. 이 공려를 해석한 연구 성과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이제 한스러운 역사 그런 것 쪽으로만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연구자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냉철하게 분석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문화적인 교류에 의의가 있다라는 걸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원래는 이제 문화 교류라는 게 다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남자들만의 교류가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여자로 끌려는 갔지만 우리 문화를 이제 계속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해서. 근데 본인도 역사학도로서 네. 뭔가 이제 이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생각해 보면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우리나라에도 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다양한 분들이 이제 와서 거주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은 뭐 끌려온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여기서의 문화라고 하는 게 고급스럽게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약간 그 근로와 노동을 위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지나다 보면은 그 나라 음식들을 먹는 동네도 생기고 뭐 그 나라 상품을 파는 마켓도 생기고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그 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게 어느 지역에 생겨요. 근데 그게 문화 전파의 목적이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예를 들면 구로에 뭐 연변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북한 중국 관련한 조선족 분들이 막 많이 사시잖아요. 네. 근데 100년 후에 그분들이 일하러 노동자로 오긴 왔는데 효과성으로 보면은 그 구로나 그 일대에 조선족 문화를 전파하고 음식도 더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적절할까요? 현대사의 예를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문화적인 교류가 목적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우리 역사를 긍정적인 부분을 확대하려고 좀 과도하게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연구자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중국 연구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중국 분들이... 입장에서야 그거를 폄하하면 안 되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겠죠. 동북공정처럼 자기 입장에서야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온 거다, 뺏어온 거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싶겠어. 근데 기록은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 문화 교류라는 게 일단은 원나라가 좀 특수한 경우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원래 상층부는 다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족의 문화가 있고 중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한족 문화를 접하게 된 건데, 고려 같은 경우는 한족 문화도 향유하지만 또 고려만의 문화도 있었기 때문에 좀 서로, 고려 같은 경우는 유목민족의 문화도 약간 섞여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족 문화보다 더 쉽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공료로 근데 말 그대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분 중에 이제 기황후 같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99% 이상은 진짜 전쟁에서 져서 혹은 패전국이어서 혹은 뭐 이 아버지로 모시는 나라의 상납물로 이렇게 바친 거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갈 때 울고 아까 가족들이 뭐 몇 박 며칠을 힘들어했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건데, 그분들의 진짜 삶 어땠을 것 같아요? 기록에는 그 나라에 가서 이제 공력에 대한 중국 기록이 사실 많지는 않아서 기왕후 같은 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대부분은 사실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록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끌려가기 전의 상황. 끌려가기 전의 상황만 있고 끌려가고 나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실상을 얘기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녀의 문화적인 교류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남성 중심의 역사다 보니까 문화 교류라는 것도 남성에게서만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면. 비록 끌려는 갔지만 그리고 실제로 당시 그 중국에 있던 상층부의 사람들이 고려인들의 양식을 되게 좋아했다고 뭐 기록 뭐 연구서에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역사라고 하는 게 해석학이니까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네. 뭐 역사학자마다 다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그건 약간 새로운 동북공정 같아. 제 느낌에. 잡아가서 끌려가 놓고 갈 때 막 울고불고 난리로 했는데 진짜 뺏겼는데 가서의 효과가 뭐 문화적 교류도 있었다, 효과도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건 뺏어간 나라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펴기에는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전파된 문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기록에 남아있는 걸로 보면 아까 뭐 고려양이라고 불리워지는 것들이 대부분이 남성 관련한 어떤 문화 그리고 네. 고려 문화 중에서도 좀 고급스러운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끌려간 사람들이 전파한 문화라고 하는 게 잘해야 자기들 먹고 살려고 만든 한국 음식, 고려 음식 정도의 수준일 것이지 네.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 압록강 건너 만주 건너 그 가면서 무슨 얼마나 좋은 비단 옷을 입고 갔을 것이며 고려 스타일의 귀금속과 뭐를 장신구를 갖추고 갔겠어요? 그냥 진짜 집신 메칼라도 겨우겨우 해가지고 갔을 텐데 과연 딱 봐도 저 옷 진짜 멋있다 때깔난다 저거 물 건너 온 건가 보다 라고 할 만한 고려 풍석의 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이 효과성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판단해 본다면 네. 저는 아닐 것 같아. 제가 지금 사실 뭐 문화의 교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뭐 그런 게 하나 있다라는 것뿐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이걸 얘기를 계속 했는데 청취자분들이 아 저거 완전 이상한 역사 해석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그런 게 있다라고 그런 저는, 게 있다. 네. 오케이. 그러면 또 공녀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면 다른 두 번째 주제. 이제 원나라 때 공녀와 조선시대 공녀가 이제 차이가 생깁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명나라의 황제가 조선의 공녀를 요구하는데 다 후궁으로 처음에는 요구를 합니다. 물론 후반에는 이제 시녀나 그런 궁녀 이런 생각으로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초반에는 전부 다 후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 홍무제라는 사람도 고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진 조선에 약간 정략 결혼식으로 처음에 요구를 합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아직 원나라의 잔존 세력이 남아 있어서 이제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고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진 조선에게 도움이 필요했다. 그런 약간 외교적인 틀로서 처음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주원장의 손자였던 건문제가 즉위를 하고 그 이후에 삼촌이었던 주원장의 넷째 아들인 근데 그렇게 요구한 것을 공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공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학계에서. 기록에 남아 있기는. 네. 그러니까 기록에서는 여자를 바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상 공녀라고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뭐 이 분야가 전공이 아니라 사실 역사학에서는 용어를 뭐로 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장 크게 논쟁을 하는 건데 공녀로 쓴다 뭐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뭐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뭐 국가 간에 아들을 데리고 간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것을 그 아들이 그 뭐라고 하죠? 사실상 데리고 있는 거 그 뭐라 그래?
포로처럼 데려가는 신분이긴 하지만 네. 그걸 포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 다른 걸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아주 높은 의미의 교류인 것처럼 얘기를 네. 하는 거고 뭐 유학 보내듯이. 근데 왕녀로 맞이하려고 하면서 상대국에게 요구할 때 그것을 공녀라는 표현으로 쓰는 게 맞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는 뭐 기록에 나와 있는데 여자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쳐라라고 하는 게 공녀, 우리가 지금에 생각하는 공녀의 이 의미와 그 당시에 한자적인 공녀가 좀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듣는 분들도 좀 감안하셔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단어의 의미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현대적 의미에서 봤을 때 공녀는 말 그대로 진상품이고 네. 여기서는 정략 결혼의 대상자로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정략 결혼의 대상자로 생각했던 게 또 일반 공녀랑 다르게 왕족의 그러니까 딸을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걸 공녀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연구 성과라는 게 어떤 시기가 정해져서 범위가 있어야지 사례가 모아지면서 그렇죠.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 홍무제의 정략 결혼 요구 같은 경우는 성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을 공녀 요구와 합쳐가지고 그냥 공녀라고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쭉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원장의 아들이었던 영락제가 자기 조카를 몰아내고 왕의 즉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조선에 사료 해석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잘생긴 여자를 몇 명 보내라 라고. 뭐 다른 분은 이제 좋은 여자를 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에서 그 당시 왕은 태종이었습니다. 예. 똑같이 3대인데 태종은 처음에 반대를 하고 신하들은 다 찬성을 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태종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이유가 기왕후 같은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내면 안 된다. 기왕후 같은 거는 좋은 사례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만 보면 좋은 사례긴 한데 기왕후가 이제 고려의 당시에 행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전혀 좋은 사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로만 얼핏 봤지 잘 모르니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 드라마는 전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시청률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본 기억은 없는데 그래도 기왕후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딱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주인공이 기왕후 역할을 하신 분이 최시라 씨였나? 아니 하지원. 사람들이 이제 하지원이 기왕후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름다웠으니까 그래도 그 나라 가서 뭐 한국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름다웠겠지만 그분이 이제 하지원처럼 생겼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럼 물론 그렇겠죠.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 정조가 현빈처럼 생기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기왕후가 한 것 때문에 어쨌든 태종 같은 경우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상에서는 굉장한 역사 왜곡이 있었어가지고 그 드라마에서는 기왕후의 좋은 점에 대해서 자꾸 부각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그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 기왕후가 어디가 좋은 황후냐. 전혀 좋은 황후가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고려에 곡물 같은 걸 엄청 많이 요구를 했었답니다. 기왕후가. 네. 그리고 기왕후의 친척들 유명한 사람이 이제 기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유명한 공민왕 때였는데 공민왕 바로 옆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왕과 이제 맞먹으려고 하는 그럴 정도로 이제 위세가 대단했던 인물들이었는데 당시 고려 조정에 엄청나게 많이 압박을 많이 해서
실제로는 정부에는 피해가 입었다라고 예, 하는 생각을 엄청난 갖고 피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물건을 많이 요구했다는 게 가장 흔한 사실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왕의 권위에 계속 도전을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공민왕 같은 경우는 반원 개혁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원나라랑 빨리 떨어져서 우리만의 어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 기철과 그 일파가 기왕후를 믿고서 날뛰니까 왕이 아무래도 뭔가를 할 수 없었겠죠. 개혁이란 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민왕이 연애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일당을 다 처단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두 번째 이제 황제까지의 얘기가 있었고 네. 또 그 이후의 스토리. 그래서 영락제가 다시 예. 지금 시간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네. 똑똑한 분들이시라. 다시 조선으로 넘어와서 영락제가 이제 조선의 태종에게 공려를 요구하게 되고 처음엔 반대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성사가 됩니다. 처음에 지금 8명 정도가 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름을 본 거는 5명이고 이름이 아니라 이제 다 성씨만 있습니다. 뭐 권씨, 뭐 여씨, 한씨 이런 식으로 성씨가 기록될 정도면 그래도 귀족에서 보낸 네. 거네요. 관직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식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 후궁이 됐고 이 사람들과 관련된 일화가 굉장히 궁중암투 흔히 말해서 이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대단히. 예를 들면 재밌는 에피소드로. 그 처음에 영락제가 조선 공녀 중에 권씨라는 사람을 엄청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성이 권씨여서 권씨인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영락제랑 함께 그 몽골 정벌길에 따라갔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파서 2년 만에 공녀로 바쳐진 지. 영락제가 이제 조선과 교류를 할 때 뭐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황제의 말이 이제 조선에 전달이 되는데 슬픔이 진짜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막 권씨가 해주는 음식 같은 게 막 생각이 난다. 그런 얘기들을 했고 권씨가 죽은 지 한참 지난 후에도 옛날에 권씨가 살아있었을 적에 했던 음식이나 이런 게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에 드는 음식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 또 공려를 요구합니다. 권씨 같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을 그런 여자를 다시 바쳐라. 근데 이 명나라 황제 정도면 우리의 나라한테만 그 공물을 바치라고 할 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많은 나라한테 요구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명나라의 외교 관계를 또 따로 파야 되기 때문에 전공 분야가 아니고. 이제 그게 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인데 지금 공려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쪽으로 빠지기가 뭐해서 아니 엄청나게 많았겠다고요. 그 비나 첩이나 이렇게 둔 게. 일반 궁녀가 몇천 명이 자금성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후궁 말고. 네, 후궁 말고도. 근데 이 권 씨의 죽음과 관련돼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또 다른 공녀였던 여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여씨인데. 같은 여씨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다음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여씨 후궁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여씨가 영락제가 사랑하던 권 씨를 독살했다라는 설이 돌아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락제가 이제 화가 엄청 났죠. 당연히 여씨는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이 이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데 또 다시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공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제가 지금 성씨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모씨라고 하고. 네, 모씨라고 하고 일단 그 사실은 여씨가 권씨를 독살했다. 이거를 조작한 거였다. 모함이었다. 라고 하는 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그 조선 공녀를 둘러싸고 그런 암투가 굉장히 많았다는 게 자기들끼리 막 그랬었네. 의외였고 실제로 자기들끼리 암투가 있었냐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건 이 조선 공녀를 둘러싸고 그 당시 그 넓디 넓은 자금성 안에서 한족 궁녀들 후궁들도 엄청 많았을 텐데 굳이 조선 공녀 후궁들을 둘러싸고 일어난 이 암투 때문에 그 당시 영락제가 수천 명의 궁인을 죽였다고 합니다. 네. 수천 명의. 네. 중국 하여튼 스케일이 달라요. 네, 다릅니다. 물론 그 다 죽였지만 또 다시 채워 넣는다는 엄청난 진실. 이게 중국의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공녀가 물론 다 죽었던 건 아니고 권씨 말고 또 이제 한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권씨가 갔을 때 함께 갔던 사람인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죽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영락제가 죽을 때 순장을 당하게 됩니다. 같이. 예, 생매장을 당한 건 아니고 똑같긴 한데 목을 메어서 이제 자결을 시킵니다. 그 당시 기록이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신이 이제 조선에 들어왔는데 사신이 말하기를 전후로 중국에 뽑혀간 한씨 등이 모두 대행 왕제에게 순사하였다. 순장되었다. 그래서 이제 한씨가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루 위에 나무로 만든 작은 평상을 놓아 그 위에 서게 하고 그 위에 올가미를 만들어 머리를 그 속에 넣게 하여 평상을 떼어버리니 모두 목이 메어져 죽게 되었다. 이제 한씨가 죽을 때 같이 있던 유모 김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낭아 나는 간다 낭아 나는 간다라고 하였는데 말을 마치기 전에 옆에 있던 환관이 걸상을 빼내서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있던 공녀 후궁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유언도 다 남기지 못하고. 예. 여기서 이제 낭아가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긴 한데 이제 고국에 계신 어머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간혹 이제 그 옆에 있던 유모인 김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조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흑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유머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어떤 말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근데 정확히 무슨 이건 뭐 기록에 남아 있는 건 아니니까. 김흑이란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를 불렀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어머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는 같습니다. 근데 아직 뭐 그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순장당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조선왕조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제를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는 거였는데 자, 그럼 공녀 이야기,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공녀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한스러운 역사이긴 한데 그 당시 외교의 하나의 수단이긴 했다. 이게 수단이라고 말하는 게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데 그 당시에는 현실이었던 거죠. 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외교는 양쪽이 이해관계가 맞을 때 가능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진상을 한 거잖아요. 네. 야,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진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100이라는 걸 보내면 저쪽도 아버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100보다 더 많은 걸 보내주는 경우가 생긴다. 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교류라고 하는 것이 성립됐지 우리가 뺏긴 것만 있는 게 아닌 거다. 아버지 국가를 모시면서 받은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런다고 해서 뭐 중국의 여성을 우리가 데리고 오거나 그러진 않는 거잖아. 이건 일방적으로 뺏긴 거지. 여튼 교류 또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의문이긴 한데 이 조공을 바치고 받아왔다 그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조공을 바친 나라가 더 불리했다. 아니면 주는 나라가 더 불리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받는 나라가 다시 뭔가 선물을 줄 때 더 더 많이 크게 줘야 주기 되니까. 때문에 더 큰 나라라고 자기가 자부해야 되니까 네. 그러긴 하겠죠. 더 많이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아직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고요. 다만 공려를 바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또 끈아풀이라고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연결고리가 예, 되겠지. 우리 편이 돼줄 수 있는 집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연구 성과에서는 고려인 출신 여인들이 몽골 귀족이나 황족의 집으로 시집 가거나 그 집의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사람 그 몽골 집안 사람들이 친고려적인 성향을 띠게끔 하려고 했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있고 이 명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한씨라는 사람이 외교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같이 갔던 공려 중에 또 다른 황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황씨라는 사람이 처녀가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영락제가 화가 나서 아니 무슨 조선이 신하의 나라를 자처하면서 이거 나 임금 황제를 속인 거다. 이게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를 할 뻔했는데 한씨가 황제에게 이제 말씀을 올리죠. 아니 일개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임금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 그거는 조선 임금과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해서 영락 막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영락제가 마음이 이제 풀어져가지고 외교 문제가 안 됐고 대신 한씨에게 황씨를 벌할 기회를 주겠다. 너가 벌을 내려라. 라고 했는데 한씨가 뺨 한 대를 때리고 끝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좀 특이한 기록들이 남아있네요. 근데 우리가 공려라고 하면 네. 아까 얘기 뭐 나누다 한 것처럼 뭐 활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거나 네. 그 아까 계속 말하자면 화장녀라고 하는 스토리인 것처럼 그건 약간 우리가 주로 고려 시대의 공려를 더 많이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지금 명나라 시절의 이야기는 약간 좀 고급진 분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큰 것 같고, 네. 원나라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수탈로서의 조공이었던 것 같고 이런 차이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정리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때랑 청나라 때 같은 경우는 끌려갔다고 표현하는 게 솔직히 맞고. 맞는 것 같고 명나라 때도 물론 끌려는 갔지만 보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한씨는 집안이 되게 한씨로 인해서 집안이 일어나게 되는 아니 실제로 뭐 조선시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성씨를 갖고 있었던 그 귀족이 다 해봐야 15%가 채 안 되는 거니까 네. 뭐 적을 때는 3%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기록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성씨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귀족집이었던 거니까 그리고 기록에도 남겨질 정도의 이름이니까. 네, 이 한씨 같은 경우는 한씨가 보내짐으로 인해서 집안이 부상하기 시작하는 세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제로 이 한씨의 남자 동생이었던 한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조의 계유정난의 공신입니다. 그리고 친척이 한명회. 한씨 하면 한 명밖에 안 떠올라요. 사람들은 다. 근데 이 한확이라는 사람이 엄청 중요한 사람인 게 영락제한테 한씨가 총애를 받으니까 한확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명나라의 사신으로 자주 갑니다. 근데 영락제가 한확이라는 사람도 좋아를 했고 그 영락제랑 한씨가 이제 영락제가 죽고 나서 한씨가 순장되고 이제 연결고리가 끊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학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또 있었는지 자기 또 여동생을 명나라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한계란이라는 사람이 남아 있는데
또 이제 공여로 뽑혀서 명나라 후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교과서에서 다 말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의미의 우리가 공녀 이야기, 특히나 이제 조선 시대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봤었는데요. 훌쩍 뭐 1시간이 지나가서 네. 예,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를 좀씩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미를 막 드려야 되는데 예, 지금 머리가 복잡하네요. 머리가 복잡해요. 예. 예. 잘하는 주제를 갖고 오세요. 네. 본인이 그냥 새로운 이런 주제 재밌겠다라고 하는 거 찾아오는 거 말고 그냥 원래 잘 설명할 수 있는 주제 이러면 더 시청자분들도 더 흥미롭게 들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사실 우리가 원나라 뭐 조선 시대 중에서도 조선 초기는 잘 모르기도 하고 네. 특히나 이제 왕과 관련한 어떤 잘 아는 드라마에서 정도라도 그냥 기본 스토리라도 알만한 정도의 스토리는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는 진짜 잘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청취자분들도 첫 방송인데 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두 번째 방송 아까 3세판이라 그랬으니까 세 번째까지는 그래도 한번 잘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주제 그러면 어떤 거 고민해 오시겠습니까? 지금 잘해야 되는 걸 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사실은 전공이 물품의 교류사여서 물건과 관계되는 걸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뭐 흔히 익히 아는 것처럼 김치는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가, 언제부터 진짜 먹었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코끼리 뭐 이런 거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네. 다양한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논문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가장 전문 분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시사상비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신뢰가 되는 방송이 아니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 미숙인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신선한 소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저랑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이름도 멋있는 박정희 씨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드팟